오늘은 2주차 강의를 하겠습니다. 2주차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작은 실천으로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좀 살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이 발표를 맡은 신효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음, 작은 실천으로 지구 살리기. 슬라이드가 안 넘어갔어요. 됐다. 음. 예. 요번에 여름에 더워도 너무 더웠죠. 그리고 바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낮에 돌아다니면은 어떤 분들은 반팔 입으신 분도 있고, 뭐 어떤 분은 가죽 자켓에 패딩 입으신 분도 있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더웠어요. 그래서 에어컨 없이 단 하루도 지낼 수 없을 만큼 더운 여름을 났죠. 그리고 요즘 식당 가서 김치 양껏 드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김치 더 달라고 말하기도 민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명절에 물가가 시금치 한 단에 막 만 얼마씩 갈 정도로. 근데 제가 기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연관이 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 되면서 기후가 변해서 이렇게 자라는 작물도 바뀌고 그리고 이렇게 더워져서 우리가 에너지도 많이 쓰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요. 보면은 살펴보면은 우리가 많이 지구가 더워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실제로 이 차트를 보면은 과거 170년간 전 지구 지표면 온도가 이렇게 변화를 나타냈는데 원래 그냥 자연적으로는 이렇게 높아질 일이 없지만 산업화가 되면서 지표면이 온도가 많이 상승됐다 표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온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이게 무섭다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구의 온도가 지금 한 1도 정도 과거에 비해서 한 100년 전에 비해서 올랐는데 1도가 오르면 가뭄이 곳곳에 생기고 킬리만자로의 만년빙이 사라진대요. 그리고 농부들도 농토와 거주지를 잃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희귀 동식물이 멸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가 2도 오르면 사용 가능한 물이 20%에서 30%나 감소가 된대요. 그럼 우리 지금처럼 물 펑펑 쓸 수 있을까요? 못 쓸 거예요. 그리고 해수면이 7m나 상승되고, 그리고 북극곰이 멸종 위기가 된대요. 지금도 사실 살 곳이 없을 거예요. 얘네들이 많이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하고, 말라리아 같은 거에 노출돼 갖고 병이 더 많아진대요.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되고 바다 생물 죽고, 그리고 빙하 녹고, 그러면서 병도 많아지고, 그리고 3도가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기근으로 인한 사망이 된대요. 사람들이 막 죽는 거 이래. 그리고 1억 7천만 명이 침수 피해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일이 정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동식물이 또 멸종위기, 열대 우림이 파괴된다. 그래서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아마존 우림이 없어지고 막 식량 생산 어려워지고 그러면 가난해지겠죠. 엄청 살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4도가 오르면 사용 가능한 물이 30에서 50%나 감소된대요. 그러니까 남극의 빙하가 붕괴되고 지중해의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을 겪는데 그리고 러시아와 동유럽 그 추운 나라에 눈이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는 일이 생긴다. 그리고 5도가 오르면 이런 상상도 하기 싫지만 침수 위험이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런 말, 일본 없어진다, 뭐 섬나라 없어진다 하는 얘기가 진짜 실화가 될 얘기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본주의 시장이 아예 붕괴가 돼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난민이 생기자. 나라가 없어지면 당연히 난민들이 생기고 그럼 막 어딘가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사람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러면서 아수라가 되겠죠. 그리고 6도가 오르면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게 대량 분출되면서 대멸종이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이게 사실일지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더워지고 이거를 방치해뒀다가는 이 인간이란 종 자체가 리셋이 될 거다. 다시 사라지고 뭐 새로운 종이 올 거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좀 안타까운 사진들. 호주에 저번에 산불 막 6개월 넘게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알라가 애처롭게 매달려 있고 이 새는 뭔지도 모르는 플라스틱에 이렇게 휙휙 감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죽은 고래 속에서 플라스틱이 1,000조각이나 나왔대요. 그리고 이 북극곰 엄마랑 아기 북극곰이 서 있을 때조차도 없는 이렇게 실정이 되는 거 솔직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이런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지구가 우리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인간이 이들보다 먼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이들의 소유인데 우리가 인간이 얹혀 사는 것 같은 건데 사실은 이들의 설 자리를 뺏었다. 우리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우리가 각성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들을 위해서 조금 우리 변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북태평양 하와이 근처에 플라스틱 섬이 있대요. 플라스틱 섬이 왜 생겼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버리잖아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근데 이게 처치하다 못해 해양까지 유입이 된 거예요. 하수관이나 강을 떠다니면서 가다가 바다로 흘러서 태평양 저 어디 한가운데 그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육지에서 발생한 플라스틱이 최종 종착역이 해안이 되고 그래서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을 우리가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또 플라스틱이 여기서 부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5mm 미만의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그게 결국은 물에 녹지 않고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 생활 속에 다시 녹아들어서 우리를 망치는 주범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문제까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연이 많이 망가지다 보니까 이런 자연의 복수가 된대요. 그래서 기후변화와 감염병 유행. 사실 코로나19가 지금은 잠잠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예방접종 맞으라고 막 문자 메시지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 그렇게 겁먹지 않고 살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없던 병들이 왜 자꾸 생기지? 근데 이게 이렇대요. 전문가들은 감염병 유행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는데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 지구 평균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감염병이 4.7%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대요. 근데 조금 억지 같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팩트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는 단순히 뭐 동식물을 살리고 우리가 뭐 환경을 좋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생존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렇게 누리고 사는 삶이 우리가 이렇게 막 쓰다가는 얼마 가지 못할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영향이 명백해졌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승을 시켜놨으면은 우리가 이제 가라앉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2100년까지 기온 상승을 2도씨 미만으로 억제를 해야만 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구의 그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기후 예측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도씨 안쪽으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온난화의 가장 주범은 탄소 배출이거든요. 그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탄소 예상 총액이란 그 양이 있는데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썼어요. 탄소가 많이 배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0년 대비 40% 70% 온실가스가 감축이 필요한 거예요. 50년까지. 지금 얼마 안 남았어. 2050년이면은 불과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엄청나게 우리가 줄이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탄소 중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탄소 중립이 뭐냐면은 배출되는 탄소의 양과 그거를 마이너스 시켜서 0, 중립, 0으로 만드는 거를 시스템화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도 그걸 노력하고 있고 많이 우리가 사회에서 진짜 이슈화를 시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탄소 발자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소 발자국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은 개인이나 기업, 국가 등이 집단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나타내는 자료인데 이 탄소 발자국이 큰 게 나쁜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에너지 태워서 탄소 배출된다 이런 건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탄소 배출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소고기. 축산과 낙농검에서 엄청난 탄소가 배출되는데 특히 소고기가. 그리고 소고기는 메탄가스 배출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소를 좀 덜 먹어. 맛있지만 좀 덜 먹어야겠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온실가스 배출의 또 다른 주범이다. 그래서 매일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무려 하루 15,680톤. 엄청난 양이에요. 이거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570만 톤에 이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다 해야 될까? 우리가 사실 너무 풍족하게 살다 보니 그냥 음식 버리는 거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인데 확실하게 소고기가 월등하게 많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학자들은 소고기를 대신할 뭔가 대체식품 될 만한 거를 찾고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서 좀 포인트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건, 앞으로 축산업이 발전하긴 어렵겠구나. 만약에 어디 투자를 한다면 그런 쪽은 좀 피해야겠구나. 그런 것과 관련된 거는 이런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죠. 저희가 유추를 해보면. 그렇고,
그리고 물 발자국도 있대요. 제가 탄소 발자국은 그래도 많이 들어봤는데 물에도 발자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아까 개념은 똑같아요.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는 과정에서 물을 얼마나 쓰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건데 우리가 생각보다 축산업 뭐 이거 당연히 물 많이 쓰고요. 커피. 우리 지금 커피숍에 와서 미팅을 하고 있지만 커피가 물 발자국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아보카도 과일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되게 유기농 과일이고 건강한 과일로 이미지는 그렇지만 이 하나를 재배하기 위해서 환경을 많이 망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땅도 많이 그 산림도 파괴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아보카도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섭취하지는 말아야 될 그런 거고 그럼 어떻게 줄일까?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음식물 쓰레기를 안 남기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거 안 남기겠다고 우리 뱃속에 갖다 놓으면은 그건 안 되고 우리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래, 애초에 살 때부터 소량씩 사는 거. 소량씩 먹을 만큼만. 그리고 냉동실에 뭐가 있고 냉장실에 뭐가 있다면 그걸 먼저 좀 해결하고 그거 먹을 거 먹고 장을 조금씩 조금씩 자주 보는 거죠.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버릴 일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우리가 마트 가서 한 번에 이만큼 사오니까 요리도 안 했는데 쓰레기가 벌써 이만큼 나왔잖아요. 나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마트 장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그렇고 그 해결책 두 번째는 가급적 좀 가까운 데서 나는 작물을 사래요. 왜냐면 이거 생각해봐요. 멀리서 오는 거 사려면 그만큼 기름 많이 쓰고 와야 되잖아요. 얘가 이동하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재배된 식물을 이용하는 거, 식품을. 세 번째는 육식을 좀 채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완전 비건이 되기는 사실상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비건이 좋다라고 꼭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뭐 좀 육식 배제한 식단을 해갖고 그런 날은 하루 정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세 끼 중에서 한 끼 정도는 채식으로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 그러다 보면 건강도 좋아지고 이런 생활 속의 패턴도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옷. 우리가 지금 옷이 있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린 적 없던, 누군가 입을 줄 알고 우리는 옷 그 재활용 박스에다 막 넣잖아요. 근데 사실 그 중에 5%만 누군가 입을 수 있는 옷이고 95%는 버려진대요. 근데 버리는데 버리다 못해 저기 이제 좀 사막이나 가난한 나라들한테 이제 보내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처리를 못해서 이게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옷을 뜯어먹고 있어요. 염소가, 얘네 소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게 염소. 근데 옷이 뭘로 만들어? 옷에도 플라스틱으로 만들거든요. 이게 섬유가 물론 들어가지만 완전 코튼이 몇 개 안 되잖아요. 다 우리 합성 섬유 쓰자는 건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이 많이 되는데 매년 생산되는 옷이 1,000억 개. 근데 같은 해 버려진 옷이 330억 개.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도 없고 우리가 좀 소비를 줄이면 회사에서도 좀 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옛날에 몰랐을 때는 옷을 싸고 막 뭐라 그러지? 자주 사 입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요즘은 그런 욕심은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도 대중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었던 게 그 철학이 옷을 사 입지 말아라. 환경 망친다. 사 입지 말고 그냥 계속 입어라. 그렇게 오히려 옷 만드는 회사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인기가 많잖아요. 내가 그 옷을 입으면 아, 나 좀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옷을 조금 사는데 생각을 한 번 더. 우리 저 옷 안 사 입고 맨날 얻어 입거든요. 그러니까 좋더라고 돈도 안 들고.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의 가격은 얼마일까? 우리가 환경세를 내야 되는데 얼마나 내야 될지 볼게요. 흰색 면 티셔츠를 한 개 만드는데 물이 2,700리터가 들어간대요. 한 장 만드는데 면 티셔츠. 근데 면 티셔츠 발음이 안 되네. 그거 사봐야 우리 만 얼마짜리도 막 팔잖아. 근데 물은 2,700리터나 쓴다는 거고 청바지 한 개 탄소 배출량이 33kg인데 이게 자동차 이동했을 때 111km를 갔을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청바지 하나에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너무 참 이런 거 생각해 쓸데없이 그 옷 재활용 쓰레기장 가면은 택도 안 띈 옷 버리는 거 많이 보셨어요, 혹시?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아니, 이런 옷을 왜 누가 버렸지 싶은데 사기는 잔뜩 사고 입지도 않고 막 버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좀 자제해야 된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회사들도 이제 기업들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아, 이제는 우리가 환경을 지키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기업들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를 이미 알아요. 왜 그게 됐냐면은 블랙락이라는 회사에서 앞으로 ESG 경영을 하지 않는 회사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면서부터도 더 이게 이제 가속화가 됐거든요.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는 이제 GS 칼텍스에서 나온 뉴스 기사인데
기후테크라는 걸 한대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혁신이 있어야지만 그게 국가 경쟁력이 된다라고 이제 나라에서도 발벗고 나서고 그러다 보니 기업들도 이제 하나씩 그거를 실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기후테크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우리나라는 지금 기후테크 5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에코테크, 푸드테크, 카본테크, 클린테크, 뭐 지오테크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어려운 말일 것 같지만 풀어서 하나씩 보면은 쓰레기가 돈이 되고 재활용이 일상이 되는 에코테크. 그러니까 자원 순환이 잘 될 수, 리사이클링 잘 되게 하자. 그거를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려진 걸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자 하는 게 첫 번째 테크고 에코테크고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로 미래 인류의 생존을 책임질 푸드테크. 아까 말했죠. 축산업이 상당히 그 탄소 배출량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먹거리를 새로운 제안을 자꾸 제시를 하려고 뭐 콩고기, 콩으로 만든 고기를 만든다든가 대체식품, 고기의 대체식품들을 하고 이게 재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런 것을 그림도 사진도 봐봐. 야채만 있잖아요. 고기 하나도 없잖아요. 야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제 이걸로 앞으로 개발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수준 넘는 탄소 활용. 그러니까 배출 줄였지만 나온 탄소도 어떻게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카본테크. 그래서 이거를 어딘가에 에너지로 다시 쓸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하자 해갖고 카본테크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클린테크.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자원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만을 쓰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지오테크는 뭐냐면, 이런 탄소 배출량과 이런 거를 다 통제를 해갖고 위기 관리, 그러니까 기상 정보나 이런 기후 관리 정보에 대해서 활용을 한다 해서 지오테크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국가 경쟁력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요 5가지로 지금 기업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고 이런 거에 앞장서는 기업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오래전부터 했지만 이제 대두가 되는 거 ESG 경영이라고 들어보셨죠? ESG의 약자는 E는 environment, S는 social, G는 governance라고 해서 환경과 사회, 지배 구조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릴 수 있는 기업만이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요즘은 ESG 경영 대상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잘 하는 회사를 우리가 살려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재무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환경, 그리고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경영 이념이다. 그래서 환경은 그냥 아까 말한 걸 온실가스 최대한 줄이고 막 이런 거고 사회는 인권 존중해주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그런 지배구조, 이렇게 그런 사회 구현을 하는 거고 지배구조는 법과 윤리가 잘 준수되고 나쁜 짓 안 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 도덕적인 기업. 그런 기업을 우리는 추구하고 그런 기업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게 ES 경영이고요. 그런 기업계를 우리 소비자들도 힘을 실어줘야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생산자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소비자잖아요. 소비자가 생산자를 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을 택할지는 우리의 몫인 거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인증 마크가 엄청 많아요. 요즘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한 인증 마크들이 새로운 게 많거든요. 제품 하나하나 볼 때, 아, 이게 탄소 배출은 얼마나 되는 거며 뭐 오존은 뭐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해놨으니까 이런 인증 마크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인증 마크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게 FSC라고 이게 포레스트, 그러니까 국제 산림산 관리에서 뭐 종이든 박스든 이런 마크가 있다면은 산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했다라는 거고 이런 인증이 있는 종이를 쓰는 거 좋고 그리고 레인포레스트 얼라이언스 인증 마크는 많이 커피에 가장 많긴 한데 커피 말고 뭐 바나나 이런 데도 있대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건 커피인데 이것도 열대 우림 파괴 안 하면서 커피 생산하고 또 생산 기술 교육 프로그램도 안전하고 또 노동 환경이 그러니까 뭐 아이들한테 노동 착취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노동 환경도 중요하게 보는 그런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는 이런 인증 마크가 있는 커피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미 환경보호국에서 나오는 안전한 제품, 환경을 해치지 않는 안전하고 기능이 좋은 제품이라고 인증을 해준 이런 마크들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소비자들은 좋겠죠. 그래서 음, 소비자가 바라는 기업은 뭐냐? 소비자가 돈줄 내줘야 된다. 우리가 혼줄 나는 기업, 그러니까 나쁜 기업은 혼줄 내줘야 되지만 이렇게 착하게 제대로 하는 기업은 우리가 돈줄 내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린워싱을 하지 않는 기업. 그린워싱은 들어보셨나요? 그린워싱은 뭐냐면은 이제 옛날에 어떤 기업에서 내가 친환경 제품이야라고 했는데 그 겉에는 재활용 용지처럼 섰는데 까보니까 안에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인 거 워싱, 돈 세탁처럼 세탁 워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친환경인 척한 거야. 그런 기업들을 생각보다 많대요. 진짜로 하지 않으면서. 근데 그런 기업들은 배제를 해야겠죠. 그린워싱을 하지 않는 기업, 그리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기업, 그리고 제조를 넘어 사용 과정에서도 제가 단어를 건강이라고 했지만 안전하고 그게 철저하게 지켜지는, 챙기는 기업이어야 된다고 했고, 제품 정과정을 그 어떤 과정 하나하나를 다 쓸 때도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기업이 되어야 되고, 환경도 인간도 살리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환경에는 좋지만 인간한테는 조금 불편한 제품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살리는 기업의 제품을 우리가 돈줄 내줘야 된다. 소비자가 그런 기업을 많이 선택하면 기업들은 당연히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는 방향으로 더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소비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업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퀴즈를 좀 내볼게요. 졸릴까 봐 한번 퀴즈. 다음 중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가는 건 뭘까요? 음식물 쓰레기? 네,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는 거. 김치. 음, 또, 아닌가 본데. 음, 수박 껍질. 땡. 땡이에요, 땡. 나만 땡겨. 재밌죠? 김치도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씻어내야 돼요. 빨갛게 된 김치는 그러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다는 개념이 동물들이 이제 나중에 이걸 바꿨을 때 섭취를 할 수 있는 거, 매운 음식은 안 된대요. 음식물 쓰레기 넣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되게 잘 알 것 같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바나나 껍질은 그냥 음식물에 넣으면 되고, 수박 껍질은 일반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고, 김치는 씻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나나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는데, 우리 보통 바나나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근데 바나나를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하셔도 된대요. 그래서 잠깐 요거는 웃자고 해왔지만, 우리가 지금 봐도 정확하게 분리배출에 대한 요령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또 헷갈리기도 엄청 헷갈리게 생겨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뭐 라벨을 떼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많이 봤지만 좀 가장 대표적으로 좀 헷갈리는 거. 과일 완충제와 보자기. 우리 과일 오면 선물 박스에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이쁘게 포장돼 있잖아요. 그 망처럼, 그물망처럼. 근데 걔가 스티로폼이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그냥 일반 쓰레기. 그리고 보자기. 보자기는 뭐 보관했다가 쓰실 수는 있지만 재활용 자체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쓰레기.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 거고. 종이컵과 종이상자. 종이컵 모두 재활용 될까요? 봐봐요. 안쪽만 코팅된 종이컵은 종이로 버려도 되는데 바깥쪽까지 코팅이 돼서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뭔가 이렇게 무늬가 있거나 그러면 그냥 쓰레기. 종이 상자도. 택배 상자는 되지만 겉에가 포장 반질반질하게 코팅이 돼서 뭐가 그림이 돼 있고 그러면은 일반 쓰레기.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고 어렵더라고요, 저도. 아이스팩과 종이 호일. 아이스팩은 일반 쓰레기, 젤 아이스팩은 일반 쓰레기지만 요즘은 젤도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물 얼려주잖아요. 그러면 물은 버리고 비닐은 비닐로 버리시면 되고. 그리고 종이 호일은 재활용 안 된대요. 그건 어차피 특수 혼합 재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원료가 막 섞여 있는 거는 다 일반 쓰레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쉬어가는 타임으로 우리가 쓰레기 배출부터 똑똑하고 현명하게 우리 다 주부들이니까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어떤 분이 블로그에 올렸는데 되게 많은 게 있어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25가지를 해놨는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조금 귀찮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한번 다 이렇게 보면은, 뭐, 분리수거 잘하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식물 심기. 매년에 4월에 심을 식물 정보를 찾아보고 준비해서 나무 한 그루씩 심는 거 어디든 심을 수 있으면. 그리고 전기 사용량 줄이고 어떤 분은 메일도 수시로 정리하라고 그러잖아요. 메일 같은 거. 그리고 낮 시간에 전기 사용 좀 자제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옷도 좀 덜 사 입고 음식물도 좀 덜 사고 그리고 휴지 티슈도 너무 싸다고 그냥 막 키친타올도 팍팍 뜯어 쓰지 말고 좀 아껴 쓰고 다 아껴 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거 쓰면 될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의 제품을 쓰기.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거죠. 대안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영화는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데 아마존 설명서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게 저는 되게 재밌고 의미 있게 봤는데 애들 데리고 가서 봤는데 평은 생각보다 코믹도 아니고 뭐 이런 평이 있지만 저는 이 영화에서 나온 얘기가 아마존에 이제 가서 하는데 마지막에 대사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대사가 이런 게 있어요. 그 아마존에 다시 돌아간 그 원주민들이 되게 재밌는 말을 해요. 그 지구의 인간들은
한 달, 고기를 먹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돈을 벌어서 카드에 넣은 다음에 그걸로 죽은 고기를 사 먹더라. 걔네들이 정말 이상해 그러는 거야. 아니, 이 맛있는 생고기를 냅두고 왜 그 죽은 고기를 사 먹는다고 쇠가 빠지게 돈을 벌 그것도 카드에 넣고 쓴다고 그냥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근데 거기서 마무리 근데 그들의 문화도 이해 우리가 존중을 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서로의 그 아마존의 우리 원시인들의 삶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아마존 어딘가에서는 되게 힘든, 거기가 이제 그 영화에서 석유 개발, 그러니까 금광을 캐느라고 그 부족, 원시 부족 그 사는 마을을 개발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 대회, 양궁 대회에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진성규 배우가 아마존에서 촬영을 했는데 옛날 같지 않, 아마존 물도 말라 있고 너무 뜨겁고 막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기는 한다. 막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환경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 먼 곳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 누군가는 우리가 이렇게 거긴 문명이 없어요. 그들은 그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문명을 막 이렇게 쓰면서 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함께 공존하고 살려면은 그런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 그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좀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지 않아야 될까,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특별한 건 없어요. 항상 이런 것,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실천해보고. 저는 일단 관심 갖기가 먼저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우리가 하다가는 우리 사랑하는 애들이 이거 어렵겠다. 여기 이 지구에 살기 어렵겠다 생각하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애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온 지구의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더 애를 써야 될 것 같고, 실천 사항은 딱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좀 남기자, 덜 쓰자. 너무 우리가 펑펑 썼어. 물도 펑펑 쓰고, 음식물도 펑펑 쓰고, 뭐 다 휴지도 막 쓰고, 아깝지 않게 막 쓰잖아. 요즘 애들, 아끼는 애들을 못 봐. 화장실 가면 뭐 휴지를 이만큼씩 막 말아서 가는데, 그런 거 좀 덜 쓰고, 돈은 더 쓰자. 아까 말한 대로 친환경 제품,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의 제품에 돈줄을 내주는 것. 그런 기업을 살려줘야 기업들이 다 그 방향으로 가니까. 그렇고 좀 불편하자. 우리가 엘리베이터 많이 안 타고. 그럼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고 좋고 걸을 수 있는데 걷고 전기, 물 좀 아껴 쓰는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좀 사용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신은 늘 용서한다. 신은 늘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인간은 가끔 배포가 큰 사람도 용서를 해주죠. 배포가 작은 사람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자연은 용서를 모른다. 언젠가는 우리가 한 행위가 다 그대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연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내가 봤을 땐, 제가 보기엔 여자들의 움직임, 여자들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